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SOSP 21년도에 발표된 요다, Host Device Co-Design for Strong Predictability Contract on Modern Flash Storage라는 논문이고요. 우선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GC가 일으키는, SSD에서 GC가 일으키는 예상 불가능한 그런 레이턴시에 대해서 타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성능의 요약을 보시면 기존의 전략보다 요다를 적용했을 때 테일 레이턴시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다에서 또 주목한 것은 최근에 이제 NVMe의 IOD라는 인터페이스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 IOD라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VM Sets라고, 이것은 이제 디바이스 내에 물리적인 자원을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노이즈 네이버 효과로 인한 콜리전들을 없애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꼭지이고, 근데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두 번째 기법인 이제 Predictable Latency Mode라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호스트가 이제 디바이스에게 언제 가비지 컬렉션 등의 그런 인터널 오퍼레이션들을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렇게 디터미니스틱 윈도우 동안에는 내부 작업들을 하지 않고 호스트의 어떤 IO 리퀘스트들을 디터미니스틱한 레이턴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내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모드로 바꿔주면은 그때서야 디바이스가 내부 작업을 위한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현재 디바이스의 상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가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 윈도우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보 호스트에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주목한 이 IOD PLM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비지 스테이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스트가 최대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를 다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PLM 쿼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디바이스에게 정보들을 얻어오는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복잡한 그런 호스트 디바이스의 그 소통이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디바이스의 비지 상태에 대한 그 체크가 굉장히 콜스 그레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디바이스 내에서 어떤 채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다른 채널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을 가능한데, 이제 이 IOD PLM 인터페이스에서는 채널 중에 하나라도 GC를 하고 있으면 전체 디바이스를 비지 스테이트로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어진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이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포뮬레이션된 방식이 기존에 없었다는 것을 또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디자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논문의 타겟 아키텍처는 레이드를 베이스로 한 플래시 어레이입니다. 정확히는 레이드 5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의 목표는 GC로 인한 테일 레이턴시를 이제 PLM 인터페이스를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상 거의 제거를 해보자,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모든 IO 리퀘스트에 대한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컨트리뷰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O에 플래그를 달아서 파인 그레인, 그러니까 기존의 디바이스 단위로 관리되던 그 비즈니스를 이제 더 채널 단위의 파인 그레인드로 바꿔서 컨트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익스텐션도 추가해서 어떤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컨트리뷰션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 타겟 플래시 어레이에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비지 윈도우와
프리딕터블 윈도우를 번갈아서 발생하게 함으로써 특정 시점에 단 하나의 디바이스만 비즈 윈도우에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의 사이즈를 어떤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특정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GC에 연관된 IO의 개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만약에 하나의 IO가 비지 상태다. 그러면 나머지 IO들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그드 I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LIO라는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는 이제 호스트에서 IO를 보낼 때 이 IO가 프리딕터블 하길 원하면은 그 플래그를 설정을 해서 디바이스에 보냅니다. 그럼 디바이스에서는 해당 IO가 속한 채널 단위의 비즈니스를 체크를 해서 채널이 비지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호스트에게 이제 리턴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호스트가 이런 리젝션을 받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의 타겟 아키텍처는 레이드 베이스의 플래시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 그 IO를 GC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스트라이프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로 리드를 보내서 이 디바이스에 들어있는 녀석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호스트의 리드 리퀘스트가 이와 같이 3개의 만약에 리드로 쪼개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근데 3번 SSD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돌고 있어서 이 서브 IO R3이라는 서브 IO가 만약에 페일을 한다면 프리딕터빌리티에 대한 페일이 발생한다면 호스트에서는 얘를 이제 알고 나서 다시 2번의 리드를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XOR을 함으로써 3번에 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디그레이디드 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논문에서 새로 제안한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디그레이디드 리드의 장점은 만약에 SSD가 가비지 컬렉션을 들고 있고 이 가비지 컬렉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대략 10ms 정도의 그런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나머지 디바이스로부터 리드를 다시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대략 1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둘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GC보다 레이턴시가 적고요. 그리고 이 논문만의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디그레이디드가 리드가 있었음에도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디바이스의 어떤 정보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비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그 인터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호스트에서 리드를 보내보고 어느 정도 역치까지 스트레스홀드까지 기다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게 직접적인 그 물음을 던지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정보를 토대로 리컨스트럭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PLIO라는 기법만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K 그러니까 이 레이드에서 복구 가능한 능력보다 더 많은 서브 IO가 GC에 걸려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나머지 디바이스들이 프리딕터블하다면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레이드 5 같은 경우에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GC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GC의 레이턴시를 그대로 맞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언제 심해질 수 있냐면 만약에 플래시 어레이가 같은 디바이스로 구성되고 그리고 같은 시점에 교체가 되었다면
그 레이드 스트라이프는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에 비슷한 정도의 로드를 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비슷한 디바이스와 비슷한 에이지를 가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GC를 또 동시에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멀티플한 GC 서브 IO가 그렇게 희귀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포인트도 이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PL-IO를 약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PL-BRT라는 것을 또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디바이스가 패스트 페일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IO를 처리하기까지 얼마만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비지 리메이닝 타임을 같이 호스트에게 줍니다. 그럼 호스트가 이제 보고, 만약에 아까 그 레이드 5 같은 경우에서 뭐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현재 GC 상태이다. 그러면은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GC를 기다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지 리메이닝 타임을 디바이스가 주면은 둘 중에 더 짧은 녀석으로 선택을 해서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펌웨어에서 약간의 익스텐션을 해줘야 되고, 호스트가 이제 리서미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이 BRT 밸류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멀티플 GC가 발생하고 있으면 여전히 이런 거는 핸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다란 기법인데, 이제 PL-WIN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래시 어레이에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렇게 알터네이팅 하면서 비지 윈도우와 프리딕터블 윈도우를 전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비지 타임 윈도우 동안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그 제약 조건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를 또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충분해야 되냐면 발생할 수 있는 라이트 버스트 밴드위드스의 가장 큰 값에 이제 이 타임 윈도우들, 프리딕터블 타임 윈도우 동안에는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안 라이트 버스트를 다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이제 프리딕터블 타임 윈도우 동안에는 GC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OP 스페이스가 가득 차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GC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완전히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이트 버스트의 값을 스로틀링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타임 윈도우의 값을 또 줄이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이게 그 추후에 말씀드린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내가 적절히 타임 윈도우 값을 늘리고 싶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프리딕터블 윈도우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GC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유연한 트레이드 오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GC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타임 윈도우의 포뮬레이션인데, 이제 타임 윈도우의 포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 사칙 연산이라서 사실 논문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 아래 거보다는 이제 위에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타임 윈도우의 최대값이 뭐냐면 이 SP는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의 크기고, NSSD는 그 플래시 어레이의 크기가 되겠고, B 버스트는 그 버스트 라이트 버스트 동안의 밴드위스가 되겠고, BGC는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생략하고 중요한 점은 타임 윈도우가 내가 어떤 설정하고자 하는 버스트 밴드위스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타임 윈도우가 그 플래시 어레이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PL-WIN의 그 핵심적인 베네핏은 한 번에 단 한 개의 BG IO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한 개의 IO는 나머지 플래시 어레이로부터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공식으로 논문에서 사용한 각각의 어떤 플래시 드라이브나 에뮬레이터 등의 그 타임 윈도우들을 계산했을 때 대략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위의 값은 TW 놈이라고 해서 이 타임 윈도우를 계산할 때 밴드위드스를 버스트 값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밴드위드스 값을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값은 버스트 값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밴드위드스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더 큰 타임 윈도우를 가져갈 수 있고, 좀 보수적으로 내가 절대 프리딕터빌리티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밴드위스 값을 크게 설정을 해서 타임 윈도우 값을 작게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래시 어레이가 커지면은 타임 윈도우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이 이유는 이제 그 서로 디바이스들이 알터네이팅 하면서 비지와 프리딕터블 윈도우를 가져가는데, 프리딕터블 윈도우, 그러니까 어레이가 커지면 프리딕터블 윈도우의 개수는 더 많아지는데 항상 비지 윈도우, 내가 가비지 컬렉션을 할 수 있는 비지 윈도우의 크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임 윈도우 자체를 줄여야지만 이제 그 어떤 받아내는 버스트 동안에 받아내는 그 라이트 양을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에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타임 윈도우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의 관계인데, 만약에 타임 윈도우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 타임 윈도우가 작게 가져갈수록 내가 다음 GC까지 걸리는 주기가 짧아지고, 그렇다면은 뭐 당연하게도 자연스러운 그 인밸리데이션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타임 윈도우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타임 윈도우고, 그리고 세로축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고, 여기 있는 각각의 범주들은 워크로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워크로드가 다 적은 타임 윈도우에서 높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약 조건에 의해서 디바이스는 강제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가비지 컬렉션이 좀 잦으면 잦을수록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윈도우와 프리딕터빌리티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타임 윈도우가 이제 버스트의 밴드위스보다 낮게 계산을 해주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밴드위스 버스트를 상정을 하면 타임 윈도우 값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좀 덜 보수적으로 잡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밴드위스를 좀 줄이고 그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의 그래프에서 각각의 초록색 라인은 워크로드의 라이트 밴드위스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DWPD 같은 경우에는 약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루에 디바이스에 쓰는 권장량이 되고요. 보통 디바이스 벤더에서 아시겠지만 디바이스 벤더에서 뭐 이 디바이스를 3년 동안 쓰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만큼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20DWPD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20배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워크로드의 라이트 밴드위스가 줄어들수록 내가 타임 윈도우를 더 크게 가져가더라도 그 프리딕터빌리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버스트 워크로드와 같이 계속해서 버스트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가 타임 윈도우를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이제 버스트보다 더 낮은 밴드위스에 대해서는 그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다 그러니까 프리딕터블 윈도우 동안의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이 다 차고 다 넘어가기까지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프리딕터빌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릴렉스드 컨트랙트도 다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과 프리딕터빌리티의 그런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PLIO 같은 경우에는 얘만 적용했을 때 여러 서브 IO가 GC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없어서 프리딕터빌리티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PLWin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비즈니스를 디바이스 단위로만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선 것과 같이 그 홀스 그레인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아이오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호스트가 항상 프리딕터블 플래그를 디바이스에게 보내면 디바이스가 채널 스테이트를 보고 얘가 비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줘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을 할지 말지를 이제 호스트가 다시 결정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IO는 반드시 프리딕터블한 레이턴시가 보장이 되는데, PLWin의 기법에 의해서 한 시점에 단 하나의 디바이스만 비지 상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다는 이런 기본 컨셉트를 가지고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펌웨어의 변경을 최소화했는데, 단순히 이제 PL 플래그가 뭐 패스트 페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비지 윈도우 동안에 GC를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이 정도를 붙여서 대략 60줄 정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은 FEMU에서 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사이드에서의 변경을 많이 다 몰아넣기로 시도를 했고, 리눅스 MD 서브 시스템을 고쳤고, 여기서는 코드를 좀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NVM 드라이버는 이런 플래그의 전달을 위해서 약간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사이드에서의 그 리스폰서블한 부분은 플래그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디바이스에게 패스트 페일이 오면은 이거를 리컨스트럭션을 어떤 디바이스들에 보내는지, 이런 로직들이랑 뭐 디그레이드 리드와 관련된 그런 로직들이 전반적이고요. 이 PLM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플래그 전달과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플랫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MD 드라이버의 메이드 5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달리는 것들은 FEMU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EMU 보니까 이 저자들이 FEMU의 저자와도 겹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래서 FEM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모던 SSD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컨피규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들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 많은 워크로드들을 사용했고, 다 리얼 워크로드인데 뭐 블럭 트레이스도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리절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스트래티지들이 있는데, 얘네들 오른쪽 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드 5이고 GC가 돌아가는 디바이스에 리퀘스트가 가면 그 GC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IOD1 같은 경우에는 PLIO라는 기법만을 사용할 것이고, 얘는 이제 디바이스별로 한 번에 한 개의 GC만 돌아갈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디바이스에게 채널 그레인드의 비즈니스를 물어보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만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BR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LIO를 보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려고 하는데, 리컨스트럭션에 요구되는 이 서브 IO들이 또 가비지 컬렉션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비지 컬렉션을 기다리는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애들한테 보내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PL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돌아가서 한 시점에 단 한 개의 디바이스만 GC를 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PL 윈도우의 문제점은 비즈니스의 단위가 디바이스 유닛이라는 것이 문제였고, 아이오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한 기법이 되겠고, 아이디얼 같은 경우에는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무한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돌지 않는 그런 상한선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결과를 보시면 TPCC 워크로드에서 리드 레이턴시에 대한 그래프인데 먼저 이 초록색 부분이 아이오다고 회색이 아이디얼인데 아이오다가 거의 아이디얼과 비슷한 수준의 레이턴시, 테일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GC가 돌아가고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간 IO는 항상 GC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테일 레이턴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IO,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션이 오케스트레이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베이스보다 테일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한 스트라이프에 있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가비지 컬렉션 중이라면 그건 역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테일에서는 베이스와 거의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고 B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짧은 디바이스로 IO를 돌려가지고 이 PLIO보다 PLBRT가 약간 더 낮은 그런 테일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PL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고 논문에서도 상세한 설명은 없는데 일단 얘는 한 시점에 한 개의 가비지 컬렉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일 레이턴시가 항상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올라갈 이유를 딱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논문에서는 얘가 이제 디바이스 유닛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IO 추가로 인해서 이런 테일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너무 큰 값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오다는 아이디얼과 거의 비슷한 레이턴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동시에 발생하는 비지 리드의 비율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IO가 여러 개의 서브 IO로 쪼개졌을 때 그 서브 IO 중에 몇 개가 가비지 컬렉션 상태에 있는가 이거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드 5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브 IO가 오케스트레이션 되지 않아서 스트라이프로 보냈더니 뭐 3개의 디바이스가 GC를 돌고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오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에 한 개의 서브 IO만 비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록 IO 트레이스를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평가한 것인데 뭐 약간 당연한 아까랑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O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디얼과도 꽤나 근접하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 IOD3, 그러니까 디바이스 오케스트레이션, GC 오케스트레이션만 한 그 기법이 베이스보다도 큰 테일 레이턴시들을 막 나타내고 있는데 99.9에서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이유는 논문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저도 잘 이해를 못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와 아이오다를 비교해서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BGIO의 개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아이오다는 전반적으로 한 번에 한 시점에 단 한 개의 BGIO만 있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2BG, 3BG가 약간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아이오다에서 그 프리딕터블 윈도우 동안에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가득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GC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2BG, 3BG가 나타나는 코너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인데 왼쪽은 이제 에버리지 아까랑 비슷한 경향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테일 레이턴시 역시 아이오다, 초록색 라인의 아이오다가 아이디얼과 거의 근접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 앞선 그래프들과 비슷한 경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오른쪽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올바른 그 퍼포먼스 매트릭에 따른 노멀라이즈된 결과인데 이제 아이오다가 베이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레이드 5 베이스에 비해서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 아이오다의 릴레이티드 워크스와 일일이 전부 성능을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전부 워크로드는 TPCC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먼저 프로액티브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비지 서바이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항상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제 여러 서바이어가 비지 상태라면 이거는 핸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오다는 이제 여러 개의 비지 서바이어가 발생할 경우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 근데 프로액티브도 꽤나 준수한 테일 레이턴시를 보여주는데, 근데 프로액티브의 로드가 굉장히 큰 것이 이제 얘는 또 프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유닛의 비즈니스를 체킹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IO가 놀고 있는 채널을 타겟을 한다고 해도 걔를 어쩔 수 없이 리컨스트럭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unnecessary 리컨스트럭션으로 인해서 베이스에 비해 2.4배나 많은 리드 리퀘스트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이오다는 베이스에 비해서 6%만 많은 그런 리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크로나이즈드 GC 기법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싱크로나이즈드 GC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아라는 기존 연구가 있는데 얘는 여러 SSD가 동시에 GC를 퍼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한 번에 다 같이 느려지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씩 느려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테일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티셔닝이라는 기법인데 플래시 어레이의 일부 SSD는 리드 온리로 쓰고 나머지는 라이트 온리로 써서 리드 온리로 쓰이는 SSD들에서는 뭐 내부적인 가베이지 컬렉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고요. 얘랑 관련된 연구는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완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들이 또 알터네이팅을 하면서 리드 온리인 경우에는 가베이지 컬렉션을 돌고 라이트 온리 SSD에서 라이트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레이드 관련 논문이 있고요. 얘는 이제 인플라이트 라이트들을 NVM에 의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스루풋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N개 SSD가 있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리드 온리로 쓰이기 때문에 또 이 라이트 스루풋이 충분히 발생할 수 없고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스로틀링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전혀 하지 않고 GC 중인 SSD에도 라이트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루풋 부분에서 더 우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테일레이턴시의 CDF 그래프인데 요다가 기본적으로 이 파티셔닝 기법에 비해서 밀리는데 이 이유는 이제 NVM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요다의 NVM 버퍼를 주면은 동일한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엠티브 GC 기법과 비교인데요. 프리엠티브 GC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동안에 리퀘스트가 오면 리드 리퀘스트가 오면은 하던 가비지 컬렉션 오퍼레이션까지만 하고 잠깐 GC 전체를 멈춘 다음에 이 리드를 먼저 처리를 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아간 기법이 P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라이트랑 이레이즈를 하는 중간에도 얘를 잠깐 멈추고 리드를 처리해주는 그러한 기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기법과 비교를 했는데 요다가 이제 레이턴시 부분에서 가장 우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처들은 오버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가득 찼을 때 어쩔 수 없이 디세이블이 돼야만 하고요. 아무리 이 중간에 이제 GC를 잠깐 멈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버프로비저닝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커다란 테일 레이턴시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오버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라이트 버스트 상황 하에서는
같이 서스펜션의 경우가 요다보다 굉장히 낮은 테일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T 플래시라는 연구인데 이거는 저자들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디바이스 안에서 레이드 매니지먼트를 똑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리컨스트럭션과. 그래서 기본적인 기법들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그걸 플래시 어레이로 쓰느냐 디바이스 안에서 쓰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문제는 인디바이스에서 하면은 원 채널이 페리티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할당이 된다. 그래서 스로프과 캐패시티의 그런 저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둘은 동일한 레이턴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에 이거는 약간 불합리한 게 어차피 요다도 페리티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얘는 이미 인터널 레이드가 있음에도 얘를 또 레이드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요다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펌웨어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널 SSD에서 요다의 피처들을 완벽하게 구현했을 때는 베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테일 레이턴시를 보여주는데 커머셜 SSD에서 이제 PLIO가 없죠. 그러니까 채널 단위의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냥 SSD의 PLM 인터페이스를 통한 GC 오케스트레이션만을 하는 IOD3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베이스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레이턴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는 두 가지 PLIO와 PL 윈도우의 결합이 모두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실험이고요. 그 다음으로 요다가 라이트 레이턴시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다는 라이트 레이턴시도 증가시키는데 이제 리드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는 기법인데 왜 라이트 레이턴시를 또 좋게 만들 수 있냐면 레이드 구조에서 오버라이트가 발생하면 이제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라는 이제 페리티 재구축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리드가 만약에 GC에 걸려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다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에 속한 리드에 대해서는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쓰고자 하는 라이트가 이제 GC 중인 디바이스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테일 레이턴시를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다가 아이디얼보다는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베이스보다는 더 좋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다의 스루풋입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레이드, 그러니까 레이드 5의 리드라이트 스루풋을 전혀 희생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뭐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100%의 스루풋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이스보다 더 좋은 그런 스루풋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얘는 왜냐하면 이제 리드 라이트 스루풋이 더 좋은 이유가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를 하는 동안에 리드 레이턴시가 감소하기 때문에 라이트 스루풋을 일부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다의 잠시만요. 요다의 퍼포먼스 센시티비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위에 창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타임 윈도우 밸류에 대한 퍼포먼스 센시티비티 부분인데 왼쪽은 이제 노멀 로드이고 오른쪽은 버스트 로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왼쪽의 노멀 로드에서 타임 윈도우를 이런 적절한 500ms와 2s 사이의 값으로 정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테일 리텐시 모양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타임 윈도우가 너무 짧으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충분히 수행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후에 프리딕터블 윈도우들 동안에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빨리 차게 될 것이고 또 타임 윈도우가 너무 길면은 버스티한 라이트를 받아낼 만한 오버 프로비저닝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테일 레이턴시가 늘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버스트 로드에서는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
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타임 윈도우 밸류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TW 밸류에 따른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리얼 워크로드에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아까 뭐 이론적으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임 윈도우가 줄어들수록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 타임 윈도우의 크기를 워크로드가 도는 동안 조절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FIO 워크로드를 돌렸고요. 각각은 서로 다른 라이트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윈도우 값은 이 TW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밴드위스를 사용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고, TW 롬 같은 경우에는 노멀 밴드위스를 사용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잡은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돌았는데 첫 번째 30분은 이 값을 사용했고 두 번째 30분은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테일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타임 윈도우를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테일 레이턴시는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타임 윈도우가 변하면 반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은 또 꽤나 유의미한 값으로 이렇게 두 번째 타임 윈도우 값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다가 이제 이 트레이드 오프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타임 윈도우 값을 정하면 이렇게 레이턴시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은 또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다의 골은 플래시 어레이에서 프리딕터블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 기법을 크게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파인 그레인드한 비즈니스 체크, 채널 단위의 비즈니스 체크를 해서 이 호스트가 디바이스에게 준 IO가 프리딕터블 할지 말지를 빠르게 호스트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가비지 컬렉션을 도는 그 윈도우를 정해놓고 한 번에 한 개의 디바이스만 가비지 컬렉션을 돌 수 있게 오케스트레이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윈도우의 크기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다는 그런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는 이와 같은 기법을 결합을 해서 레이턴시의 프리딕터빌리티를 크게 향상시켰고, 그리고 그럼에도 기존의 로우 레이드의 밴드위스는 전혀 희생하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